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나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로만 봤다는 걸. 8년 동안 내 인생은 그들의 결혼식으로 물들었다. 언니의, 오빠의, 사촌들의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기획했다. 꽃다발의 색상부터 좌석 배열, 심지어 신랑 신부의 첫 댄스 음악까지.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꿈을 접었다. 대학 시절, 띵 플래너가 되려던 꿈, 그걸 포기하고 가족의 도우미가 됐다. 너는 집에서 편하잖아. 제주도 많고 어머니의 말이었다. 편하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그들은 알 리 없었다. 처음은 언니의 결혼식이었다. 8년 전 나는 20살이었다. 언니가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하고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다.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어 라고 했다. 나는 학교를 쉬고 모든 걸 준비했다. 밤새워 샘플을 비교하고 예산을 맞추고 심지어 신랑 쪽 가족과 싸우기까지. 결혼식 당일 언니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피로연에서 언니의 친구가 내게 속삭였다. 너 띵 플래너 하려고? 그럴 제목이 돼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 그냥 재미로.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베개를 물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내 꿈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재물인가? 그 후로 그것이 패턴이 됐다. 매년, 거의 매년 누군가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오빠의 결혼식 때는 더했다. 오빠는 회사에서 승진한 직후였다. 동생아, 내가 해주면 완벽할 텐데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뭐였을까? 나는 또 준비했다. 서울의 고급 호텔을 빌리고 셰프를 섭외하고 200명 가까운 손님을 관리했다. 내 손은 거칠어졌고 눈 밑은 검게 물들었다. 어머니는 고마워, 우리 딸지라고 했지만 그 말은 언제나 형식적이었다. 결혼식 후 오빠 부부는 해외 신혼여행을 떠났고 나는 청소와 후속 비용 정산을 도왔다. 너 혼자서 잘했네 바버지의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은 더 가슴 아팠다. 그녀는 나보다 어렸지만 자유로웠다. 언니, 내가 기획해주면 로맨틱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사촌 이모가 내게 말했다. 너처럼 결혼 못할 애가 왜 이렇게 잘하냐? 안타깝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베었다. 나는 밤새 울었지만 다음 날 다시 웃으며 일했다. 왜? 가족이니까.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점점 그 필요는 이용으로 변했다. 나는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내 연애조차 포기했다. 남자친구가 너 인생이 결혼식으로만 돌아가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놓아줬다. 미안해. 가족이 먼저야. 그게 내 변명이었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내 나이 28,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나는 여전히 가족의 웨딩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작은아버지의 딸, 즉 또 다른 사촌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더 컸다. 300명 규모, 제주도 리조트에서. 나는 또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 결혼식도 함께 생각해봐. 너도 곧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 결혼식. 그들은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 결혼식만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는 지옥이었다. 제주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리조트에서 나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렸다. 꽃장식을 확인하고 케이크 시음을 하고 DJ와 세트리스트를 맞추고. 직원들은 나를 프로라고 불렀지만 그건 비아냥이었다. 가족 결혼식 전문이시네요. 웃음이 섞인 말, 나는 웃었다.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밤이 되면 호텔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 바다를 봤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마음처럼 들렸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8년 동안 내 손으로 만든 행복은 모두 그들의 것이었다. 내 것은 없었다. 작은아버지는 더했다. 너처럼 재주 많은 애가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남자들이 무서워하나 그의 농담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바쁜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으니까. 매번 결혼식 후 나는 청소부가 됐다. 남은 음식 버리고 선물 포장 풀고 불만 항해 받는 사람. 언니의 결혼식 때는 신랑 쪽 친척이 이런 촌스러운 데코 누가 한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 누구가 나였다. 하지만 나는 사과했다. 죄송해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또 다음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제주 결혼식 준비 중 나는 우연히 작은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다. 리조트 직원이 내게 슬쩍 말했다. 작은아버님, 전에 바람 피우신 거 아세요? 그 때문에 아줌마가 고생 많으셨어. 나는 멈칫했다. 가족의 비밀. 그동안 나는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해 모든 걸 포장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내게 칼이 됐다. 왜 나만 모르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나를 속였을까?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8년의 기록을 훑었다. 이메일, 사진, 메모. 모든 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내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보상받지 못했다. 결혼식 전날 리허설 중에 사고가 났다. 꽃 아치가 무너져 거의 신부를 다치게 할 뻔했다. 모두가 나를 탓했다. 너가 제대로 안 했어. 작은아버지의 고함. 나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안 한다고 외쳤다. 그날 밤 나는 해변으로 나갔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을 적셨다. 파도 소리가 속삭였다. 그만해. 내 인생을 되찾아 나는 울었다. 8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결혼식 마지막이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느껴보게 할 복수. 그들의 가면을 벗기게 할 무언가.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시작 전 나는 메이크업을 하며 거울을 봤다. 오늘은 내 얼굴에 화장이 아니라 결의가 새겨져 있었다. 손님들이 모여들고 가족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오늘도 잘 부탁해, 우리 딸.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예식장으로 들어서며 나는 작은아버지의 비밀을 떠올렸다. 그게 시작일까? 아니, 더 깊게. 나는 모든 기록을 모아 오늘 피로연에서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아니, 그건 너무 잔인할까? 하지만
그들은 나를 8년 동안 잔인하게 대했다. 이제 내 차례다. 예식이 시작됐다.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이 기다리는 가운데 나는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지휘했다. 조명, 음악, 꽃비. 완벽했다. 손님들은 감탄했다. 와, 이번에도 대박이네. 누가 기획한 거야? 누군가 물었다. 사촌 오빠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 천재 동생이지, 집 천재.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무대 뒤에서 이를 갈았다. 천재. 그건 나를 비하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맹세의 순간 신랑 신부가 키스할 때 박수가 터졌다. 나는 그 박수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내 인생에 그런 순간은 없었다. 피로연이 시작되기 전 나는 작은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내게 다가왔다. 너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나중에 내 결혼식 때는 내가 해줄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그 순간 역겨움이 치밀었다. 아버님, 제 결혼식은 없어요. 제가 기획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 말에 그는 웃었다. 뭐? 아직 점잖아. 곧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8년 동안 가족 여러분의 결혼식을 기획하며 배웠어요. 결혼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나는 말을 삼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다. 피로연 홀은 화려했다. 테이블마다 꽃과 캔들, 메뉴는 내가 고른 제주 해산물 중심. 연사가 나와 축사를 했고 가족들이 차례대로 인사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기획하며 저는 8년을 돌아봤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다. 첫 번째, 언니 오빠의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사촌들의 행복을 위해 제 꿈을 접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되려던 꿈, 하지만 가족을 위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계속했다. 오늘 작은아버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바람 피운 이야기. 그걸 알면서도 저는 이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가족의 명예가 중요하니까요. 홀 안이 술렁였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일? 그는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8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이용했어요. 결혼식 후 저는 청소부가 됐고 비난을 받았고 제 자존심은 짓밟혔어요. 언니의 친구들이 결혼 못할 애라고 비웃을 때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마지막이에요. 제 복수예요. 여러분의 완벽한 이미지를 깨는 거.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홀을 나갔다.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제주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파도가 거세게 부서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울렸다. 나는 해변에 앉아 모래를 움켜쥐었다. 8년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 가족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너 미쳤어. 지금 당장 돌아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핸드폰을 껐다.
제주도의 밤은 고요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생각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웨딩 플래너. 아니, 이제는 내 결혼식을 위한 플래너가 될 거야. 누군가와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다음 날 아침 리조트로 돌아가 보니 혼란이었다. 결혼식은 어제 끝났지만 피로연은 엉망이 됐다. 작은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고 신부는 울며 짐을 쌌다. 언니 때문에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모여 나를 비난했다. 오빠가 먼저 말했다. 너 왜 그랬어? 작은아버지 심장마비 올 뻔했어. 나는 웃었다. 8년 동안 내 심장은 매일 마비됐어. 여러분의 결혼식 때문에 전니가 끼어들었다. 너 항상 도와줬잖아. 고마웠어. 그런데 왜? 고마움. 그게 고마움이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결혼식 후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 친구들이 나 비웃을 때 너는 웃었어.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딸, 잘못했어. 용서해.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형식적이었다. 항상 그랬듯.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결혼식 기획을 나에게 떠넘긴 장본인이었다. 가족의 명예라는 명목으로.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나는 서울로 돌아갈게.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게. 작은아버지의 부인이 다가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쳤어. 나는 그녀를 봤다. 아줌마, 작은아버님의 비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왜 그걸 알았냐면 리조트 직원이 말해줬어요. 여러분이 숨기려던 걸.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복수의 첫 열매였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는 게 내 인생처럼 느껴졌다. 8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족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미안해. 돌아와. 너 없인 안 돼. 웃기다. 이제야 나를 필요로 하나? 나는 삭제했다. 서울에 도착해 내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먼지가 쌓인 방 거울 속 나는 여전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강해졌다. 나는 이력서를 썼다. 웨딩 플래너로.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작은 회사, 하지만 내 시작. 새로운 직장은 바빴다. 서울의 작은 웨딩홀, 고객들은 진짜 고객이었다. 그들은 나를 전문가로 불렀고 존중했다. 김 씨, 이번 컨셉 좋네요. 상사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의 미소. 하지만 밤이 되면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왔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나는 거절했다. 바빠요. 진짜 바빴다. 내 인생을 채우는 일로. 첫 고객은 젊은 커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할게요. 신부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나도 그런 사랑을 꿈꿨다. 나는 그들의 결혼식을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해변 테마, 제주에서 영감을 얻어. 하지만 이번엔 내 이름으로.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동생아, 작은아버지 아직 병원에 있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언니, 그 비밀은 진작 알려야 했어.
숨기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났잖아. 요 그녀는 울었다. 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질 판이야. 흩어지는 게 어때? 8년 동안 나는 흩어졌어. 내 꿈, 내 시간, 내 감정, 우리는 그렇게 대화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무심했어. 하지만 그 사과는 늦었다. 나는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다. 작은아버지는 퇴원 후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한 말 충격이었어. 하지만 고마워. 이제 솔직하게 살 거야. 그의 아내와 이혼 소문이 돌았다. 복수의 결과였다. 오빠는 회사에서 곤란해졌다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한 말이 소문이 됐다. 그 집 딸, 띵 플래너래. 그런데 가족 비밀 폭로, 그의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고통, 조금이라도 느껴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 강하네 라고 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다. 그의 손을 잡을 때 8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하지만 가족의 간섭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누구야? 데려와 봐. 나는 다직이야 라고 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 데려와. 내 결혼식 생각도 해야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내 결혼식. 이제는 내 선택이야. 나는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 아직 가족과 거리를 뒀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쌓였다. 고객 리뷰가 좋았고 상사가 승진을 제안했다. 김씨, 매니저로 올려줄게.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인정받는 기분. 8년 만에. 하지만 그 성공 속에 가족의 위기가 왔다. 사촌의 결혼이 파탄났다.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 아이러니컬하게도 작은아버지처럼. 사촌은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결혼식 취소할까 봐. 나는 망설였다. 또 기획.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가족 모두 모여서 내 이야기를 들어 그녀는 동의했다. 가족 모임은 서울집에서 열렸다. 모두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사촌들. 작은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중앙에 서서 말했다. 오늘 사촌 결혼식 도와줄게. 하지만 먼저 내 8년을 들어봐. 나는 하나하나 꺼냈다. 언니 결혼식 때의 비웃음, 오빠 결혼식 후의 청소, 사촌 이모의 모욕. 여러분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무료 노동력으로 봤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꿈을 빼앗았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딸아, 이 작은아버지는 내 복수 제대로 먹혔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 모임 후 변화가 왔다. 사촌의 결혼은 취소됐지만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언니 덕분이야. 이 그녀의 말.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치유였다. 오빠는 나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내 덕에 내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 아내와 대화 많이 해.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동생 결혼식 내가 기획할게. 웃기다. 하지만 그 제안에 나는 좋아. 하지만 이번엔 친구로 라고 했다. 가족이 변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신뢰는 아직 멀었다. 내 데이트는 진전됐다.
그는 나의 과거를 이해했다. 당신의 강함이 매력적이야.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그 해변에서 나는 8년 전의 나를 마주했다. 여기서 시작됐어. 내 복수.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진짜 행복. 시간이 흘렀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나는 매니저가 됐고 내 팀을 이끌었다. 고객들은 나를 찾았다. 김 매니저의 결혼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말들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어머니는 매주 전화했다. 요즘 어때? 건강히 지내?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말. 아버지는 내 회사에 꽃을 보냈다. 승진 축하해. 작은 아버지는 이혼했다. 내 말 덕에 깨달았어. 자유로워졌어. 그의 말에 나는 복잡했다. 복수의 대가로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다. 후회. 조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건 필연이었다. 언니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그녀는 너 결혼할 때 내가 모든 걸 할게. 보상으로 와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보상 필요 없어. 그냥 함께 우리는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 니모, 결혼해? 라고 물었다. 곧 할지도. 그 순간 가족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경계가 있었다. 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오빠는 사업을 시작했다. 내 조언 덕에 그는 내 복수를 계기로 가족 사업을 재정비했다고 했다. 소문이 진정됐고 오히려 강해졌다. 사촌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이번엔 내가 기획할게. 언니처럼. 그녀의 미소에 나는 안심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각성이었다. 내 삶에서 그는 제안했다. 결혼하자. 서울의 한강 다리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나는 그래 라고 했다. 내 결혼식 기획은 나 자신이었다. 테마는 해방. 꽃은 제주 야생화. 음악은 파도 소리. 가족은 초대했다. 하지만 조건으로. 이번엔 손님으로 와이. 그들은 동의했다. 결혼식 준비 중 과거가 떠올랐다. 8년의 사진들을 봤다. 웃는 얼굴들 뒤에 내 눈물. 이제 그 사진들은 추억이 됐다. 상처가 아니라 교훈. 어머니가 도왔다. 이 꽃 어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좋아요, 엄마. 그 말에 그녀는 울었다. 진심의 눈물. 결혼식 날이 왔다. 서울의 작은 홀. 하지만 내 꿈이었다. 손님들은 웃었고 가족들은 뒷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신랑이 입장하고 내가 한복을 입었다. 아니, 현대 드레스의 한복 요소. 자유로운 스타일, 맹세의 순간, 너를 위해 모든 걸 하겠어.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박수가 터졌다. 피로연에서 언니가 축사를 했다. 동생의 8년, 우리 모두의 교훈이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아버지가 다가왔다. 축하해. 내 복수,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인 후 우리는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과 화해했어. 그의 물음에 나는 부분적으로 라고 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 다음 날 가족 모임이 있었다. 내 결혼식 후 모두 모여.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
새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교훈은 영원했다. 직장은 더 바빴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8년의 결혼식, 내 복수의 이야기. 출판 제안이 왔다. 이건 당신 삶의 증언이야. 의 편집자의 말 나는 썼다. 가슴 깊은 곳의 이야기를. 출간 후 반응이 쏟아졌다. 공감돼요. 나도 비슷해. 여성들의 메시지. 나는 그걸 보며 혼자 울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힘이 됐다. 사촌의 새 결혼식도 내가 도왔다. 하지만 이번엔 유료로. 전문가로서 그녀는 웃었다. 당연히.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8년의 공허가 채워졌다. 가족은 손주를 보며 변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진심으로. 시간은 흘러 3년이 됐다. 아이는 걸음마를 하고 나는 작가이자 플래너로 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당신의 복수, 어떻게 가능했나요? 기자들의 질문. 나는 사랑으로. 나 자신에 대한 기라고 답했다. 가족은 이제 나를 존중했다. 어머니는 매일 아이 사진을 보냈다. 건강히 자라. 작은 아버지는 재혼했다. 이번엔 솔직하게 그의 미소에 나는 축하했다. 오빠의 사업은 성공했다. 내 책 읽고 영감 받았어. 언니는 상담소를 열었다. 가족 갈등 전문. 아이러니하지만 아름다웠다.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가 꿈에 나왔다. 무너지는 꽃아치, 비웃음 소리, 홀로 오는 나. 깨어나면 남편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 그의 속삭임. 응, 이제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통증은 줄었다. 사촌의 아이들이 놀러왔다. 이모, 결혼식 이야기 해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내 결혼식 때 내가 해줄게.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웃었다. 미래가 밝아 보였다. 새 프로젝트가 왔다. 대형 웨딩 회사 컨설턴트. 김 씨의 경험 필요해요. 나는 받아들였다. 제주 리조트와 다시 계약했다. 그곳에서 8년 전의 나를 마주했다.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시작됐어. 바람이 속삭였다. 가족 여행을 갔다. 모두 함께 제주. 이번엔 휴가로. 해변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미안했어. 반복되는 사과.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했다. 용서의 순간.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피로가 왔고 가족 간 작은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화했다. 숨기지 않고. 복수의 불꽃은 꺼졌지만 따뜻한 불빛이 됐다. 어느 가을날 나는 홀로 한강을 걸었다. 아이는 유치원, 남편은 출장.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8년 전의 나, 그 제주 해변을 떠올렸다. 복수를 선택한 그날. 지금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작은 물음이 들었다. 만약 그때 참았다면? 가족의 속박 속에 갇혀 살았을까? 아니, 그랬을 거야. 복수는 나를 구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 그게 옳았을까? 집으로 돌아가 가족 사진을 봤다. 웃는 얼굴들. 이제 진짜 웃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모두 모이자 나는 좋아요를 라고 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의 장래, 내 새 책, 오빠의 사업. 평범한 행복. 하지만 그 평범 속에 깊은 감사, 8년의 고통이 이 순간을 만들었다. 밤이 깊어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살았어. 내 방식으로 그리고 덧붙였다. 가족이란 상처 주고 치유하는 거야? 하지만 결국 사랑이야의 창밖별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내 복수 끝났어. 이제 사랑으로 하지만 가슴 깊이 그 물음이 남았다. 복수는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영원한 경계일까? 그 답은 바람에 흩어졌다.